며느라, 미안한데 병원비 좀 대신 내줄 수 있겠니? 15만 원만. 내가 실수로 지갑을 두고 왔구나. 어머님,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병원비 내기 싫어서 저한테 내달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 되셨으면 본인 병원비는 본인이 내셔야죠. 아프면 참을 줄도 아시고요. 경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돈 내기 싫어서 그런 거짓말을 했다 생각하니? 그리고 내 친정엄마한테는 돈 1,000만 원도 펑펑 쓰면서 내 병원비 15만 원은 못 내겠다고. 그야. 어머님은 남이고 친정엄마는 저한테 하나뿐인 엄마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경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아들 내외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10억짜리 신혼집에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지원에 카드값 대신 갚아주기까지. 결국 자신은 그저 돈줄로만 여겼던 걸까요? 경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죠. 그래? 남이라고? 말 한 번 잘했다. 이제부터 너희 생활비, 카드값, 손주 용돈, 관리비, 학원비, 전기세 등등. 앞으로 한 푼도 기대하면 안 될 거다. 나도 남한테는 10원 한 장도 아깝구나.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이경자 씨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의 힘으로 2 자녀를 키워낸 생활력 강한 어머니였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김치를 담가 팔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변 상인들의 걱정에도 경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우리 자식들은 끝까지 공부시킬 거예요.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김치 담그기를 마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경자 씨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내일은 아들 진수 등록금 내는 날이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던 날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모든 것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2 자녀 중 딸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해서 독립했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박진수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 못했죠. 엄마, 이번 회사는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찾아온 아들을 보며 경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꾸중하지 않았죠. 대신 다시 취직할 때까지 묵묵하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취직해서 자리 잡았다 싶었는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카드값을 좀 연체했는데? 얼마나? 그게 화 안 내실 거죠? 500만 원 정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정신 좀 차려라. 너 뒤치다거리만 하다 인생 종치겠다 그래. 경자 씨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도와줬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도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요. 뭐? 갑자기 무슨? 겨우 6개월 만난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에 경자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부될 사람은 직장도 없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고 했죠.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둘이 뭘 보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돈은? 집은? 그게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속 터져라. 너네들이 차곡차곡 모을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나한테 손 벌릴 생각부터 하고 있니? 아니, 다른 집은 다들 도와주시잖아요.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어차피 해주실 거면 좋게 좋게 그냥 해주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니? 그리고 대체 어떤 집안이 신혼집까지 턱턱 해준다는 거니? 다른 집은 어느 정도 지들끼리 모아놓은 돈에서 부모가 보태주는 거지. 아, 몰라요? 이번에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늙어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해요. 철없는 아들 모습에 답답했지만 계속되는 신랑이 끝에 결국 경자 씨는 대출까지 내서 10억 원짜리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김나영도 시어머니에게 다정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나영아, 이번 명절에는 올 거니?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랑 유럽 패키지 여행 가기로 했어요. 퍼스트 클래스로요. 뭐라고? 저번엔 돈 없다고 용돈 좀 달라고 그러더니 니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에이, 우리 엄마 모시고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친구들도 다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닌다는데. 경자 씨는 속이 쓰렸습니다. 자기네 카드값 해결하려고 매달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친정 부모님과는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고 게다가 명품백에 호화로운 스파까지. 어머님, 우리 엄마 생신 선물로 샤넬백 하나 골랐어요. 400만 원짜리예요. 이거 봐봐요, 이쁘죠? 히. 이런 이야기를 당연하다는 듯 자랑스럽게 애기하면서도 시어머니 경자 씨에게는 한 푼도 쓰기 싫어했습니다. 명절 때도 늘 각기 다른 핑계를 대며 시댁 방문을 피했죠. 어머님, 이번 설에는 친정 먼저 가도 될까요? 추석에는 저희끼리 여행 가려고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이번엔 아기가 아파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친정에는 매주 찾아가 외식하고 선물하고. 경자 씨는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도 며느리는 사돈과 40만 원짜리 호화 스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자 씨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거죠. 급히 병원에 가보니 지갑을 놓고 온 걸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경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에게 연락했죠. 며느라, 미안한데 병원비 좀 대신 내줄 수 있겠니? 15만 원만 내가 지갑을 두고 왔구나. 어머님,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병원비 내기 싫어서 저한테 내달라고 하는 거죠? 어른이 되셨으면 본인 병원비는 본인이 내셔야죠. 아프면 참을 줄도 아시고요. 저희도 애 키우고 사느라 힘든데요. 경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돈 내기 싫어서 그랬다고? 그리고 내 친정엄마한테는 돈 1,000만 원도 펑펑 쓰면서 내 병원비 15만 원은 못 내겠다고. 그야. 어머님은 남이고 친정엄마는 저한테 하나뿐인 엄마니까요. 그 순간 경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아들 내외에게 쏟아부은 사랑과 돈은 무엇이었을까요? 10억짜리 신혼집에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 지원에 카드값 대신 갚아주기까지. 결국 자신은 그저 돈줄로만 여겼던 걸까요? 경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했죠. 그래? 남이라고? 아주 잘 됐다. 이제부터 너희 생활비, 카드값, 손주 용돈 관리비, 학원비, 전기세 등등. 앞으로 한 푼도 기대하면 안 될 거다. 나도 남한테는 10,000 원도 아깝구나. 경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는 호화롭게 여행 다니고 선물도 사주면서 자신에게는 병원비 15만 원도 아깝다는 며느리의 말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자 씨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릴 계획을 세웠죠. 이제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살아갈지 두고 보기로 한 겁니다. 더 이상 ATM기나 식모 취급은 받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죠. 너네들이 아주 나를 물러보는구나. 사람 아주 잘못 봤어. 경자 씨는 그렇게 병원 복도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5만 원이라는 병원비를 못 내 주변 이웃에게 돈을 빌려야 했던 상황이 너무나도 모욕적으로 느껴졌죠. 수십 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병원비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웃에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평생 남한테 돈 빌린 적 없던 경자 씨였는데 말이죠. 그야 친정엄마는 저한테 하나뿐인 엄마니까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경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나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남한테 퍼주면서 참고 살았을까?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퍼주었는지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대출 껴서 사준 10억짜리 신혼집은 기본이고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밀린 카드값도 대신 갚아주고 그때마다 자신은 그저 아들 내외의 행복을 바랐을 뿐이었는데 집에 도착한 경자 씨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리는 고요한 공간에서 마침내 단단한 결심이 섰죠.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이체 해지 문의드립니다. 네, 고객님. 어떤 내용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들 박진수 계좌로 매달 보내지는 200만 원 자동이체요. 오늘 당장 해지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네, 확인해보니 5년 넘게 유지된 이체 내역이네요.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한 푼도 보내고 싶지 않네요. 상담원의 목소리에서 의아함이 느껴졌지만 경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어서 신용카드사와도 통화했죠. 제 아들 명의로 된 가족카드 한도를 전액 0원으로 조정해 주세요. 네, 맞아요. 카드 정지시켜달라는 뜻이었어요. 카드 해지해 주세요. 고객님, 현재 사용 중인 금액이 꽤 많은데 해지하시면 제 카드로는 더 이상 한 푼도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전기, 가스, 관리비 등 공과금도 전부 아들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매달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만 해도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동안 이 모든 걸 경자 씨가 부담해왔던 거죠. 모든 조치를 끝내고 나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그때 아들 진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카드가 막혔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막았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 살 돈은 너희가 벌어서 쓰거라.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죠. 혹시 나영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설마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겨우 15만 원 가지고. 겨우?
그래, 내게는 겨우 15만 원이었겠지. 근데 그 돈보다 내 말이 더 문제였어? 제가 뭘 잘못 말씀드렸다고. 친정엄마는 하나뿐인 엄마라고 하고 나는 남이라고 하지 않았니? 대체 내가 왜 남한테 생활비를 줘야 하는 거니? 말해보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숨소리만 들려왔죠. 어머님, 그건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한 말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 그럼 나도 순간적으로 결정했어. 이제부터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아.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어. 너희는 나를 돈줄로만 봤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사돈댁한테는 1,000만 원도 안 아까워하면서 나한테는 병원비 한 푼 아깝다는 게 내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게 한다. 말끝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죠. 이제 와서 빌어도 소용없어.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경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단호해져야 할 때였죠. 며칠이 지나자 아들 부부의 생활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던 외식이 사라졌고 명품 쇼핑도 끊겼습니다. 사돈댁과 함께 계획했던 호화로운 해외여행은 무산되었고 친정에 보내던 용돈도 줄여야 했죠. 특히 큰 타격은 관리비와 공과금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경자 씨가 모두 부담했기에 에어컨도 마음껏 틀고 난방도 원하는 대로 했던 아들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비용을 직접 감당해야 했죠. 어떻게 이렇게 공과금이 많이 나와요?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다고. 그동안 엄마가 다 내주셨잖아. 손주의 학원비도 큰 문제였습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까지 모든 비용을 경자 씨가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끊겨버렸거든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한테 가서 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생활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쥐꼬리만한 당신 월급으로 살아요? 당신이 버린 일 아니야? 내가 당신이 싼 돈까지 치워야 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싸우자는 거 맞죠? 맞아, 당신이 대책 없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그 수습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어머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와.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떤 말도 소용없었습니다. 경자 씨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섰으니까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운함이 이제야 터져나온 것이었죠. 아들 부부가 경자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날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들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았죠.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들이 종종 전화를 걸어 엄마,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요? 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는 단호했죠. 너네가 생각해도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도 돈이 남아 돌아서 너네 도와준 거 아니다. 단지 부모로서 너네들이 잘 살기를 바랬을 뿐이었어.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말을 남긴 후 경자 씨는 아들 부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의 상황을 우연히 알게 되었죠. 며칠 전 경자 씨의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너네 아들 부부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 경자 씨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은 계속 이어졌죠. 아파트 관리비를 몇 달째 밀렸대. 게다가 신용카드가 정지됐다고 하더라. 요즘 애들 싸우는 소리가 온 아파트에 울린다던데. 경자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현실이 보이는 모양이군. 아들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다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당신이 괜히 그때 어머님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어. 뭐, 또 그 얘기야? 지금 그걸 나한테 탓하는 거야? 당신도 어머님이 우리한테 이러는 건 너무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더 조심했어야지. 병원비 15만 원이 아까워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니, 애초에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삐치실 줄 누가 알았냐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부부싸움에 아파트 주민들의 눈총도 따가워졌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모든 생활비를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자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며 비난하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머님 지원 끊긴 지도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방법 하나 못 찾아? 아들 진수는 부글부글 끓으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대체 뭐 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면 친정에서 좀 받아와. 며느리 나영은 경악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돈을 받아오라고. 아니, 당신 친정엄마 병원비도 우리 돈으로 냈잖아. 그리고 막말로 우리 엄마가 그동안 지원해 주신 걸로 호화롭게 사셨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셔? 미쳤어?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아? 당신 엄마는 좋아서 해주신 거 아니야? 확실하게 말해두는데 우리 엄마한테 돈 빌릴 생각 추호도 하지 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지원을 끄는 거야. 당신이 그딴 식으로 굴었으니까? 아들 진수는 소리치며 테이블을 콱 내리쳤습니다. 이제는 뭐 하나라도 아껴야 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현실 감각이 없어. 그럼 우리 애 학원비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 어쩌라고. 그냥 끊든가. 그럼 어머님한테 다시 연락해. 우리가 반성하고 있다고 말해. 아니면 우리 둘 다 망한다고. 그럼 당신이 전화해. 아니, 당신이 해야지. 당신 엄마잖아? 서로 비난만 하며 나를 세우던 두 사람은 결국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아들 진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을 푹 내쉰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경제적 위기는 아들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관리비였습니다. 그동안 관리비와 공과금은 전부 경자 씨가 부담했었죠. 하지만 지원이 끊기자 지원받으며 살던 씀씀이를 줄이지 못한 아들 부부는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관리비가 또 미납되었습니다. 빠른 납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연체 문자를 받자 화가 나서 다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관리비가 또 밀렸대. 이러다 우리 쫓겨나는 거 아니야? 진수는 머리를 감싸지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신용카드를 경자 씨의 계좌로 연결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 씨가 카드를 해지하자 며느리의 카드 결제도 모두 막혀버렸죠. 죄송합니다.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나영은 당황하며 카드를 다시 긁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게 들리자 그녀는 창피해서 그대로 나와버렸죠.
세 번째 문제는 손주 교육비였습니다. 그동안 손주 교육비도 경자 씨가 전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끊기자 학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죠. 우리 애 학원 끊어야겠어. 그게 말이 돼? 나중에 공부 뒤처지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했잖아. 부부는 더 이상 서로에게 화를 낼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용서를 비는 것. 결국 진수는 다시 경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엄마, 우리 다시 받아줄 수 없어요? 경자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경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그냥 다 잘못했어요. 우리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그냥이 아니라 정확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진수는 머뭇거리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짓은 실수가 아니야. 너희 진짜 본성이었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 앞으로 내 돈은 절대 너희에게 가지 않아. 너희가 원한 대로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 진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경제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자존심을 부리던 며느리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습니다. 카드를 돌려막기도 해보고 대출도 알아보고.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결국 이번엔 며느리까지 용서를 빌러 경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차단당해 직접 찾아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경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초췌한 얼굴이었죠. 엄마, 저 다시 왔어요. 우리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어머니. 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경자 씨는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겠어? 그동안 내가 너네들한테 지원해준 건 당연한 게 아니야. 아들은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해주셨는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경자 씨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며느리는 분하다는 듯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친정엄마랑 비교한 것도, 병원비 이야기도. 너는 내 병원비가 아까웠지. 하지만 내 친정엄마한테는 돈을 퍼줬고,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야? 너가 생각해도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니? 우리는 가족 아니야? 하다못해 돈만 원도 아까워했던 너네를 뭘 믿고 받아주겠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난 너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너희는 나를 그저 돈 주는 기계로 여겼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내가 다 용서할 것 같아? 아들은 바닥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경자 씨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보여줘야겠어.
난 다시는 너희에게 퍼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심으로 변한다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 씨는 문을 닫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변할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만 반성하는 척하는 걸까? 마음 한켠에서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들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경계심이 있었죠. 결국 경자 씨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지켜보기로 한 거죠. 아들 부부는 정말로 변화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경자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식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쉽게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묘한 감정이 교차했죠.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관계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